영진 전문대학교 We are young 영진 전문대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통공사 노조가 20년 만에 오늘 하루 시한부 파업을 벌였습니다. 파업으로 지하철 배차 간격이 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는데요. 인력 충원을 둘러싼 추가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반월당역, 영무원이 승강장 곳곳에 바뀐 열차 시간표를 붙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대구교통공사 노조가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20년 만에 시한부 파업에 나선 겁니다. 정황판엔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떠 있는데요. 평소보다 늦어지는 열차에 시민들의 기다림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조원 1,199명 중 5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운행률이 한때 73%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열차 간 운행 간격이 길어지면서 승객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버스를 타면 거의 1시간이 걸려서 지하철이 빠른데 지금 이렇게 늦춰지면 그냥 학교에 늦거나 이런. 출근하죠. 차 떠지를 안 하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일터를 떠난 노조원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하철 안전 쟁취하자! 육아휴직 등 단기휴직 때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전체 직원의 3%, 100명 증원을 촉구했습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지 변경을 해서 이 공백을 메워야 하거나 아니면 휴일인 사람이 근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교통공사는 정부 별도 정원 운영 지침 내에서 최대한 채용하고 있어 인력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전향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파업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20년 만에 파업 사태를 빚은 대구교통공사.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누출 사고. 가스를 마신 6명 가운데 2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가스 감지기가 작동했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사공장에서 배수구 슬러지 청소 도중 발생한 유해가스 누출 사고. 환경당국 조사 결과 누출된 가스는 일산화탄소로 추정됩니다. 인접한 부생가스 배관에서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당시 가스 감지기가 작동해 경보음까지 울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독면 없이 일하던 용역업체 노동자 2명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었고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포스코 직원까지 쓰러진 걸로 보입니다. 당초 야외로 알려졌던 현장은 실제는 지붕이 없는 대신 외벽이 일부 있는 반개방형 구조로 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배수구 슬러지 청소가 위험도가 낮은 작업으로 분류돼 현장엔 안전관리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어제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3명 가운데 포스코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용역업체 소속 50대 2명은 여전히 중태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적정하게 구축 운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달 들어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벌써 3번째. 지난 5일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가 나온 데 이어 14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지 6일 만에 또 사고가 났고 지난 3월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는 연이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동열 포항제철소장을 보직 해임하는 한편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센서 기술, 그다음에 로봇 기술 같은 걸 이용하는 그런 투자가 있어야 되고 또 관리 감독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자 그런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위험한 작업 공정과 복잡한 외주 하청 구조 속에 잇따르는 대형 사고들. 안전에 대한 포스코 측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이번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지원자는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학폭 감점제가 모든 대학에 의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학폭 처분을 받은 지원자 4명 가운데 3명꼴, 전국적으로 300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2025학년도 입시에서 경북대학교 지원자 22명이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폭 징계 처분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경북대를 보시면은 수시 19명, 정시 3명, 총 22명이 불합격을 했고 가장 경미한 처분이 이론 처분인데 그게 이제 서면사과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논술 예체능 전형에서 탈락자가 있었습니다. 대학들이 학폭 처분 단계에 따라 대입 전형에서 감점 처리하면서 학폭 꼬리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실제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 397명 가운데 298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겁니다. 지역에서는 계명대학교가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 43명 중 38명, 경북대 23명 중 22명, 영남대 5명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경북대를 비롯해 영남대, 계명대 등 지역 대학들도 벌써 지난해 입시부터 학폭 처분 단계에 따라 감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만 자율적으로 도입하던 학폭 감점제가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에 의무 적용됩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치 사항에 대한 반영 방법을 세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잘 이행하도록 저희도 준비를 할 계획. 한편 학폭 가해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처분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나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미국발 관세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대내외 요인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 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키우는 사과는 이상기후나 병해충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생산량 조절도 어려운데요. 경북 대표 사과 주산지 청송에서 전국 최초로 실내 스마트팜 재배 기술과 인프라를 개발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춘 미래형 사과 농업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청송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노지 사과나무 사이로 비닐하우스가 눈에 띕니다.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내 환경에서 사과를 키우는 시설입니다. 최근 냉해를 비롯한 이상기후로 노지 사과 생산량이 크게 흔들리면서 실내 스마트팜 재배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사목도 없고 노지에 비해가 인건비도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들어가고 생산량도 원래 제가 처음 생산했는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품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에는. 실내 스마트팜 재배 기술은 지난해 문을 연 황금사과 연구단지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해 지역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는 농산물 품질관리실과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며 사과의 산도와 경도 분석은 물론 토양 검정과 농산물 안정성 검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유용한 미생물을 연간 100톤 규모로 생산해 무상 보급하고 스마트팜 자동 방제 등 실증 시험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과의 어떤 재저항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과 스마트팜 하우스 재배 사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과의 어떤 기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병료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송은 최근 정부의 과실 전문 생산단지 공모 사업에도 선정돼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경북 대표 사과 주산지 청송의 실내 재배 기술이 기후 위기 속에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을 보장하는 미래형 사과 농법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TBC 김영환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북 대표 사과 주산지죠. 청송군이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윤경희 청송군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역의 사과 생산 첨단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송 사과는 우리 군 대표 브랜드이자 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입니다. 또한 우리 청송 사과는 100년의 미래를 꿈을 꾸면서 또 과학화된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평면형, 또 초밀식 가온으로 또 기계화를 현대화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또 황금사과 연구단지 중심으로 우리 토양 검증과 또 품질 분석, 또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송사과 이름에 걸맞게 올해 사과축제도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50만 명의 방문객 역대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군수님, 비법이 뭡니까? 청송사과축제는 국민 참여형 사과축제입니다. 그냥 구경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오면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또 함께 또 게임거리 모든 것을 하나로 턴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덕분으로 해서 청송에 가면은 멋있는 축제가 있다. 뭔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청송 오면은 청송 사과를 살 수 있는데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15% 이상 헐게 살 수 있다. 우리 또 SNS로 320만 명이 또 뷰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참 상심이 컸습니다. 우리 청송군의 총 피해 금액을 이야기하자면 약 4,311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실이 있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막중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 잘 대응하고 또 이재민을 위해서 또 생활권내 또 임시주택이라든가 또한 여기에 상응된 농업 관련된 보상 문제라든가 하나하나 불편을 최소화하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을 우리 27월 대중제 골프장을 지금 허가 준비를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갑니다. 또 반면 우리 또 산림 내표주 휴양단지 시설 중에서 또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 골프도 54월에 유료 파크 골프장을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또한 우리 누구든지 청송에 오면 힐링을 할 수 있고 또한 머무는 관광의 대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머물 수 있는 관광, 돈이 되는 청송 관광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많은 기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경북도 예산안이 성장과 미래, 민생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경주 에이펙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경북형 AI 대전환과 첨단 산업 기반 조성, 산불 피해 지역 재창조, 포스트 에이펙, 농업과 해양수산 대전환 사업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745억 원 늘어난 14조 36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배우를 기리는 기념관이 영천시 괴연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9,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은 신성일 기념관에는 그의 연기 인생을 다룬 영상과 의상, 유품 전시관과 다양한 영화 체험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개관식에는 신성일 대표작 상영회와 축하 공연, 고 앙드레김 디자이너의 신성일 부부 의상 특별 복원전도 진행됐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선수 7명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6년부터 10년 동안 활약한 베테랑 투수 김대우를 비롯해 좌완 투수 이상민과 최성훈, 내야수 안주형과 공민규, 김재형, 그리고 포수 김민수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투수 송은범과 내야수 강한울 등
베테랑 선수 5명을 방출한 데 이어 7명과 재계약하지 않으면서 세대 교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이룸고등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국 공립학교 가운데 최초로 특성화 특수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 이룸고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장 학생 선발제를 도입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대구 이룸고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 장애학생 직업 중점 고등학교로 개교한 뒤 드론과 제과 제빵 등 국가 직무능력 표준 기반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발달 장애 학생의 직업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 바보인 날 조금씩 날 바꾸는 신기한 사람